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그 이후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수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방송됐습니다. 그 방송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가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홈캠 영상이 방송되면서요. 이 방송 직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그 신고로 알려진 영아 익수 사고가요. 뇌출혈과 갈비뼈를 포함한 20여 곳의 골절이 발견되면서 이 부검의 결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 부전, 다름 아닌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작용한 외상성 손상, 또 학대. 네, 학대라는 이 전문가의 판단이 되면서 영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 이게 익수 사고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자료들이 좀 드러나면서 영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홈캠 영상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9cm, 굉장히 작은 이 갓 태어난 4개월 된 아이는 엄마의 몸에 짓눌리고 던져진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이를 본 시민들은요,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충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좀 못 보겠더라고 영상을.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고. 다 애기 키우는 입장이니까 너무 심하죠. 자기 친자식인데 살려두면 안 되죠. 볼 수가 없어서 못 봤어요. 좀 놀라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뭔가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뭔가 좀 그거에 대한 처벌이 좀 낮으니까 계속 반복적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잔인했어요. 어린 애기 배우에 올라타갖고 때리는 거 보고 난 놀랐어요. 침대 위에 올라가고 별로 큰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대요. 그게 더 신경질 나더라고, 분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해갖고 탄원서는 내야지, 엄벌해달라고. 네, 사실 방송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의 반응이 이걸 끝까지 다 못 봤다라는 네. 얘기였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쵸. 보다가 네. 이게 저희가 말로 전하면서도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너무나 끔찍한데 네, 맞아요. 그런 방송이 뭐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일부 심한 장면은 방송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 자체를 계속 접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좀 끝까지 못 보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지역에 뭐 그 맘카페나 뭐 SNS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식 접하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보지 못했고 그냥 글로 봤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예. 글로 봤어도 그 처참한 게 생각이 나서 이걸 잊지 못하겠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있고 공론화가 되면서 이거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자라는 탄원서 운동까지 확산이 되고 있죠. 네, 현재 SNS나 인터넷 카페, 뭐 블로그 등을 통해서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피고인인 아이의 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주소와 사건 번호, 또 피고인의 이름 등을 포함한 엄벌 탄원서 제출 방법 등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한다라는 네, 것에 지금 이걸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렇죠. 움직임이 일어난 거죠. 네, 그 사건의 제출 서류를 확인해 봤더니요, 2월까지 두 사람의 반성문만 제출되다가요, 두 지난 사람이라고 3일, 하면 이 아이의 엄마하고 아빠겠죠. 엄마, 아빠, 예. 네, 두 사람의 반성문이 계속 뭐 하루에 2건이나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엄벌 진정서가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엄벌 탄원서의 제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엄벌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지를 못했거든요.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근데 이제 내용으로만 보려고 기사를 켰는데 그 영상이 조금씩 요약 영상이 몇 개가 올라와서 처음엔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한 며칠 계속 생각이 났는데
짠하고 불쌍해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사무쳐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저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 조금 원벌 탄원서도 어플 통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반응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가지고 원벌 탄원서 한 장이라도 더 가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데 있어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썼습니다.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네. 한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말씀하시면서 계속 울컥울컥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인터뷰 요청했을 때도요. 인터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네. 너무나 힘들 만큼 이제 깊은 화나, 그렇죠.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네. 올라오는 것 같아 또 보입니다.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영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더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를 학대한 부모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네. 형량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위에 아이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첫째 아이가. 네. 네.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감형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후 1시 정도에도 엄마의 반성문이 하나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제출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게 확인할 수가 있나 봐요. 네, 그 법원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 사건 번호를 하면 제출되는 그 서류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탄원서를 모으자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은 이 죽은 아이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런 게 실제로 형을 늘리고 줄이는데 효력이 좀 있습니까? 형사 재판에서요.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횟수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많은 불출동 다수가 재판부에 동일한 문구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숫자 자체가 판결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은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송하진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이 몇 장인가 그것보다는 그 내용이 진정한 반성인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양형을 판단할 때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형량은 반성문의 숫자가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 피해 결과, 재범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탄원서는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일정 부분 고려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문구로 제출하는 탄원서는 그 숫자 자체가 판결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라는 점, 그 자체는 양형 판단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사정으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원서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라는 네. 점 자체가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좀 알려진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친부모의 일명 신상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실명은 물론이고요. 과거 사진, 또 출신 학교, 네. SNS 활동 같이 이 모든 게 다 좀 공개되고 퍼지고 있어요. 네. 무분별하게. 네, 맞습니다. 이런 신상털기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이 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검색하면 누군지 다 네. 나오고 실제로 또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학교 출신 누구라더라, 네. 몇 살 이런 네. 게 누구의 그냥 누구더라, 어디 예, 다니더라. 단톡방에서도 쉽게 이렇게 네. 오가는 일상적인 그런 네. 정보들이 막 날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상털이로 인해서 법이 아닌 대중적으로 응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의 없는 이런 신상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사진, 과거 생활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까지 함께 유통이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분노와 관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나 추측적인 정보 유포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송하진 변호사였습니다. 신상 털기, 엄벌 탄원서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 표현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네, 하지만 듣고 오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동폭력 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예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동 학대는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이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말하는데요. 의심 사례를 좀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 네. 예.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또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이 잦은 경우,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이나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이런 걸 다 유심히 보시고 국번 없이 112나 관할 경찰서, 이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112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우리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네.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여수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그 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